리플 내일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가 터집니다. 리플이요, 단 하루 남았습니다. 폭등이나 폭락이냐, 선택은 끝났습니다. 당장 내일로 다가왔죠. 절대적인 운명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11월 12일 여러분들 수요일 시황 브리핑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을 찍은 리플 자체가 일정 정도 에너지를 비축하는가 싶더니 그 에너지가 역으로 하락의 에너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급락의 베어마켓으로 진입할 단계가 와 있다. 지금 비트에 대한 시장도 좋지 않고 주식 시장도 점점 무너지니 이제는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즉 숏의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차 트레이더 50대에 99%의 승률을 갖고 있는 저 김 부장이 얘기합니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똥도 약을 쓰면 없다고 하는데 진짜 개똥 같은 소리죠. 왜냐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상향의 모습은 반드시 맞다. 다만 올라감에 있어서 이런 출렁거림이 있을 뿐이지 우상향하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총 3가지인데요. 11월 금리 어떻게 정책이 정해질 건지, 그리고 10월의 경우에는 금리 결정이 이어난 뒤에 어떻게 코인에 대한 흐름이 이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11월 금리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결정 외 XRP 리플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TF,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스케줄 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바로 들어가 볼 거고요. 제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지금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입할 건데요. 그 전에 뭔가 좀 새로운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트레이딩 뷰 기준의 차트와 조금 사뭇 다름을 느끼고 계시죠? 저는 1시간 봉으로 바이낸스 기준으로 좀 보고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저만의 완벽한 전략을 트레이딩 뷰에 다 해놓고 저는 매매를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하는 김 부장이고요. 이 매매하는 자금 돈 벌어서 노후 생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 노후 대비가 잘 안 되셔가지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그것들 모든 것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설정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바이와 셀의 버튼입니다. 이 바이와 셀 버튼, 바이와 셀 이거 신호가 내가 보는 화면에서 나왔다. 여러분들 로또 잡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점 다지고 급등 나오는 것이 바이 버튼, 고점 잡고 급락 나오는 것이 셀 버튼 되겠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롱 포지션 되겠죠? 여기는 숏 포지션이 될 것 같고요.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매수 타점, 여기는 수익 실현 타점이 되겠습니다. 이 타점 5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이어나왔고요. 앞으로 5년 쭉 이어나갈 겁니다.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버실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고요. 영상에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제가 과감하게 요 수치를 여러분들께 공유할 겁니다. 공유하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파인 에디터 보이시죠? 김 부장 보이십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소스를 다 공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공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확률 얼마라고요? 99.9% 가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절대적이니까 이따가 신청하라고 할 때 열심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렇게 우리가 채널을 좀 일단은 차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의 상승 채널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승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밑에 하단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등이 나온다면 큰 폭의 반등을 통해서 일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유지를 하지 못하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바로 11월 13일 바로 FOMC의 금리 결정에 있는 거고요. 이 결정에 따라서 급락을 시작할지 아니면 급등을 시작할지에 대한 지금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부분이 우리에게 호재거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수치로 보는 것이 바로 고용입니다.
지금 US 레이버 노동자들 마켓 시장이요 굉장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즉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 경기가 안 좋다,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를 실어주는 뉴스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인하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마무리가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11월 금리 결정은 인하로 좀 돼야 되지 않냐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속 뉴스를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요, 대부분 경기가 좋지 않고 고용 시장이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금리 인하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 발표될 CPI 지수가 될 것 같고요. 당장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발표될 CPI 지수 자체가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별도 자그마치 3개입니다. 여기서 별에 따라서 3개면은요. 이것의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별 3개를 줍니다. 하나짜리고 2개짜리가 있는데요. 이번 발표는 시장의 완벽한 변화를 만들어주시는 3개짜리,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표시가 되겠고요. 저녁 10시 30분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월 연으로 나눠주고요. 여기 신규 수당 청구 건수까지 같이 한 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물가지수는 잡아낼 수 있고요. 또 고용시장의 상태를 봤을 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화랑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것으로 인해 경기를 판단할 수 있고 금리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확실시되고 이것을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정당 나오는 이 부분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우리는 마지막 이번 11월 금리에 관련된 준비를 마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전으로 살짝 좀 돌아가 보면 바로 이 자리죠. 10월 30날 뭔가 급격한 하락의 물꼬를 만들어서 급락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 엄청난 급락이 진행이 된 거고, 이로 인해서 자그만치 현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의 급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10월 30날 엄청난 발표가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역시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원유 재고, 그 다음 여기 나오잖아요. 10월 30날 금리 결정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금리가 이전보다 0.25bp 내린 4% 수준으로 발표가 됐으면,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떻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30분 뒤에 있는 기자회견에서의 워딩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어떤 워딩이 나왔냐면요. 이렇게 3가지 워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파월의 기자회견 발언이 이번 인하가 사이클의 끝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End of easing cycle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앞으로 지금이죠. 11월, 12월에 대한 금리 부분은 10월 달으로 마무리되는 거야.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얘기 뭡니까? 금리가 플랫하게 가거나 상승이 할 수 있다는 워딩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비둘기파적인 대화가 아니라 매파적인, 시장의 매처럼 쪼아누는 공격하는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이 시장은 이를 매파적 긴축을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동성 완화 처음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추가 확대 없다. 시장의 돈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자금으로 올려갔던 그런 투자 자산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는 더 이상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XRP 역시 급락이 같이 함께 비트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발표 이후에 CPI 지수가 조금 늦게 그 다음에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CPI 지수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다시 한번 진역이 되는 거고,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시장이
좋다. 인플레 재확산 우려가 돼 있고 역시 코인 시장의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표들을 반드시 매매하시는데 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겁니다. 5년 동안 계속 사용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바로 이 셀 버튼과 바이 버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는 이 화면에 세팅이 되어 계셨다면 이 발표되는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 확대 좀 해봅시다. 10월 30날이거든요. 자, 이날 발표되기 전에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이 지표는요. 셀을 이미 말을 했어요. 그것도 29일날 저녁에 말이죠. 그래서 이 신호를 잡았다면 무슨 포지션으로 들어갔을까요? 숏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숏 포지션의 진입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 밑에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으면 자그마치 손실이 아닌 20% 가까운 숏을 통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면 만약에 여기서 손실을 보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 상승장 역시 여러분들이 절대 잡고 누리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통해서 전부 다 회복한 건 맞습니다만 여기서의 하락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충격을, 이 상승에 대한 이 흐름을 내가 잡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식의 V자거든요. 이거 한번 놓치잖아요. 거의 멘붕 옵니다. 매매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의 매매법을 과감하게 공유한다. 이유는 뭐죠?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셨고 제 영상을 만천하에 알려주시고 그 방법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댓글도 이쁘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돈을 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노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노후 준비를 사실 5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미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까지 시드를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김 부장이 여러분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 파인 에디터를 통해서 이 김 부장의 이 로직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를 제가 그대로 드릴 방법은요. 보시는 영상의 화면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점 보이시죠? 예, VVD BG 이렇게 나오는 거 바이 셀 버튼, 매매법 신청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에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설문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시면 약이 되고 돈이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저점을 다지고 여기서 반등의 여력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다만 매일 밤 22시 30분을 전후로 해서 이것에 대한 변화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강세가 나올 분위기라고 하면 바이 버튼이 나올 것이며 만약에 하락의 분위기가 나온다면 셀 버튼이 등장하겠죠. 저는 이 신호를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 영상 늦게까지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도 힘내서 돈 한번 벌어봅시다.